그 두 분 과장님하고 지금 임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. 저희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. 스타벅스. 예. 건물을 신축하시거나 이게 건물 사시는 분들은 꼭 1층에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고 싶어 하세요.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두 분 또 과장님하고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건물이 좋아지나요? 네, 우선 일단 스타벅스를 떠나서 커피숍을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카페를 하면 일단 외관적으로 보기 좋아지고 해당 건물에 이제 유입하는 인구도 많아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카페를 넣고 싶다고 하면 그 중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식에 가장 좋은 카페는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간 건물을 많이 선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실질적으로 건물주한테는 뭐 어떤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에요? 상징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스타벅스 건물주 되다 누구누구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상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네.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때 상권이나 입지를 잘 고려해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암묵적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갔으면 내 건물은 최소한 상권과 입지가 보장된 곳이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지 않을까 합니다. 자료를 보니까 스타벅스가 2022년 기준으로 한 1,750개 정도 전국에 매장이 있다고 그래요. 그 평균 월 매출이 한 1억 2천 정도를 하는 것 같고요. 스타벅스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대비 12% 정도를 월세 그 수수료 매장으로 지급하는데 1억 2천이면 12%면 실제로 한 1,500 정도 되는 월세를 그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스타벅스가 보통 들어가는 매장들 보면은 최소 한 50평 정도는 돼야 되고 50평도 그게 이제 좀 작다 싶으면 뭐 1, 2층을 예를 들면 통으로 쓰는 그 매장들도 많고 그렇습니다. 강남이 아닌 지역들이나 이렇게 서울에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지역들은 사실 그게 12% 정도면 가능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알긴 또 지방이나 이렇게 그 매출액이 적은 데는 수수료 자체도 월세로 내는 수수료 요율도 낮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강남도 최근에 워낙 이제 그 스타벅스 매장들을 입점시키고자 하는 게 많아서 현실적으로 수수료 이 율도 10%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 건물주들은 50평 정도 1층이죠, 대부분. 그쵸? 1, 2층 정도를 그 스타벅스 매장으로 내주면서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. 임대 면적 기준으로 하면 한 100평 가까이 됩니다.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는. 아니면 뭐 임대 면적 기준으로 한 7, 8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평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대로변이잖아요. 대부분 스타벅스는. 그죠? 입지로 보면 대부분 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좋은 입지들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 수익이 날까요? 임대료 수입이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서라도 스타벅스를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그 다른 층, 그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나요? 네,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임대인분들이 전략적으로 1층에서 나오는 수익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상층부에 스타벅스로 인해서 유동 인구나 유효 고객 수가 이제 유치가 필요한 업종들을 받아요. 뭐 고급 헤어샵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학원 같이 이렇게 정말로 유효 고객들 그리고 소비가 확실한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이제 선택하기도 하고요. 또 그런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도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높은 임대료를 각오하고 감당하면서도 그런 건물들은 공실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점이 있죠. 그 우리 김지연 이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그 실제로 병원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에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임대를 좀 더 주고라도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. 아까 뭐 유명한 헤어샵,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뭐 유학원뿐만 아니고 약간 퀄리티라고 할까요?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자체가 일반적인 어떤 비즈니스보다는 약간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들은 광고 효과가 있는 비즈니스들은 임대를 거기서 뭐 한 10% 정도
한 20% 정도 더 주더라도 그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. 막연히 지금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스타벅스 이러시는데 병원이 들어올 자리도 아닌데 거기다 스타벅스 넣어놓고 나머지 층들 전부 사무실로 맞추실 거면 의미가 없어요. 파리바게트 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. 막연히 그게 그 건물 수익률을 올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리스크도 있어요.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이 수수료 매장들은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면 임대 수익을 전혀 보증 못 받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수료 매장 같은 경우는 기본 임대료를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그 외에 어떤 수수료를 가지고 쉐어하는 방법도 계약의 한 방법이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코로나 터져가지고 비대면이면 사람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매출이 막 50%에서 70%까지 급감하는 사례들 벌어져요.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럼 문제가 생기거든요. 이제 이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으려면 그런 어떤 임대 계약하는 방식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,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내 건물의 가치가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주거지가 많은 그런 상권 안에 스타벅스도 들어오면서 위에 뭐 개인 병원들이 들어와서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고 하면 뭐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,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오피스 상권들 이런 게 주다라고 하면 좀 고려해 보실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오늘 뭐 스타벅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타벅스가 다 좋은 건 아니다.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.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는 잘 활용했을 때 좋은 거지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 그 보약입니다. 그래서 나한테 맞는 보약을 찾는 게 진짜 투자자입니다. 그런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